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팀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내면서 이제 수사는 실제 이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그냥 돈을 건넨 게 아니고 구체적인 청탁을 하면서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각종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했고 이런 남 변호사의 요구를 김용 부원장도 받아들인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군 탄약고입니다. 탄약고가 있는 일대 300만 제곱미터 크기의 땅에 IT 관련 연구개발 시설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이른바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가 1조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 준비 자금 8억 원을 주는 대가로 이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는 실제로 지난해 8월에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안양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를 취소해 남욱 변호사 측이 실제 사업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을 허가해달라고도 요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신탁업은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해 개발과 처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설립 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청탁 정황은 김용 부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모두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앞으로 이 돈이 실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쓰였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대장동 팀으로부터 8억여 원을 받아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전달되는 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있겠느냐며 검찰에 다 얘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회유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웃기는 소리라며 자신이 지은 죄값은 자신이 받고 이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 대표가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 측은 저희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게 심경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대장동 사건 공판을 마친 뒤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에게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 확정 열흘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고 버렸다가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대표의 명령으로 한 건 이 대표가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의 입장이 강경하게 바뀌게 된 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 대표의 발언이 결정적 계기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JTBC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극단적 선택을 한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뒤 심경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고 김 처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 전 본부장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여야 대립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검은 돈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라고 맞섰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조작 정권으로 규정하고 거칠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대통령의 욕설에 쏠린 시선을 야당에 돌리려는 정략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재명 대표도 밤사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불법 자금 의혹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운명적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는 거죠. 민주당 내부에선 다음 주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대정부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진보단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부패 참사의 몸통으로 지목됐다며 이 대표와 하루빨리 손절하는 것만이 민주당이 살 길이라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대선 자금 8억 원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호미로도 특검이라는 가래로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의 용광로에 뛰어들지 말고 민생으로 돌아와야 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처음 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지만 혐의 소명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오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숨진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정부가 판단하자 이와 배치되는 감청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밈스 내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없애는 등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면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숨진 이대진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죽음에 침묵하고 은폐 조작에 가담했다면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당시 관계장관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월북 발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검찰 수사와 맞물려 진보와 보수가 각각 집결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서울 도심엔 진보 보수단체 수만 명이 모여 한쪽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한쪽에선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도훈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숭례문 근처죠. 뒤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게 보이는데 집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숭례문 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제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 광장 앞까지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데요. 진보단체인 촛불 전환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오후 4시부터 이곳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선 정가운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라며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선 양측을 합쳐서 오늘 집회 인원이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 행진도 한다던데 그 양쪽이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진보단체는 잠시 후 6시 반부터 이곳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또 다른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용산 삼각지에서 4천 명가량이 모여서 맞불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양측의 집회 장소 그리고 시간대가 겹치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행진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차로를 통제하고 경찰 기동대 100개 부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도심 교통 상황도 아주 혼잡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경찰은 광화문 동화면세점부터 대한문 방향 5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행렬이 용산으로 이동하게 되면 한강대로 일대를 중심으로 저녁 늦때까지 교통 혼잡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집회는 오후 8시 30분에서야 끝이 나는데요. 가급적 도심 차량 운행은 피하고 시내버스도 우회 노선으로 돌아가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숭례문 교차로에서 JTBC 김도훈입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올 1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때처럼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부실한 시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4층 일부가 폭격을 맞은 듯 뚫려 있습니다. 무너진 단면엔 철근이 삐져나와 있고 덜 마른 콘크리트도 묻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5명이 어제 오후 이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14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형성하는 거푸집인 데크 플레이트가 붕괴되면서 바닥면도 함께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크 플레이트 여러 개를 연결하면서 연결 부위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이 부분을 떠받치는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탓을 하다 보면 하중이 눌러서 그 하중을 못 견디고 이게 그 연결부가 깨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연결부가 탈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무리하게 공사를 서둘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동절기에는 타설을 했을 때 양생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회사 측에서는 그만큼 금전적인 손실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는 설계도대로 건물이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오는 27일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 때처럼 무단 구조 변경이나 콘크리트 불량 등 부실 시공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 중 1명의 빈소가 평택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내가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지켜줬어야 되는데 아예 일해 갔다 해도 못하게 아예 막을걸. 너무너무 착해 나더냐. 유족은 제대로 된 사과와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경기도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산 햄버거 패티에서 기생충이 나왔다는 제보가 저희 JTBC에 들어왔습니다. 이물질이 나온 것도 문제지만 맥도날드 쪽의 대응 방식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맥도날드 측은 고객에게 합의부터 하자며 50만 원을 줄 테니 바깥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기생충인지 최승훈 기자가 현미경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이천의 한 맥도날드 직영점을 찾은 A씨는 자녀와 햄버거 하나를 나눠 먹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명태 살코기로 만든 패티 안에서 검붉은 이물질을 본 겁니다. 20년 이상 먹었어요. 그 사이에 많이 먹었을 거란 생각에 이렇게 기회가 생겼고. 매장 직원에게 보여주자 본사에 얘기하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본사 번호가 어떻게 되냐 제가 물어봤더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자꾸만 하면서 돈을 환불해 주시겠다고. A씨에 따르면 며칠 뒤 맥도날드 측은 보상금 2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햄버거를 함께 먹은 A씨 자녀가 복통에 시달린 뒤였습니다. 저기 20만 원 주시겠대요. 내가 이 돈을 무슨 방법으로 받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냥 병원에 가시라고. 그리고 맥도날드 측은 A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금액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보상은 종결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거절하자 맥도날드 측은 보상액을 올렸습니다. 그 병원 기준 종합 검진 비용이 한 35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통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최대 50만 원 정도로. A씨가 냉동실에 보관한 패티를 현미경으로 살펴봤습니다. 아니사키스 혹은 고래회충의 유충이라고 부르는 기생충으로 보입니다. 사람에 들어오면 살아있을 동안 이렇게 복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생선 패티 재료인 명태뿐 아니라 고등어나 대구 등에서도 나오는 기생충입니다. 맥도날드 측은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인체에 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60도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에 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인지 실험해봤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자연산 생물 고등어입니다. 배를 열어서 기생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뱃살을 가르자 꿈틀거리는 고래 회충이 나타납니다. 물을 부어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만약 이 생선을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다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해서 높은 온도에서도 기생충이 살아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0도 넘는 물에 넣자 흰살에서 빠져나오더니 1분 정도 익히자 움직임이 멈춥니다. 이렇게 익힌 생선에 있는 고래 회충은 대부분 죽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예민한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배가 아프면 내시경을 해서 이렇게 벌레를 잡아내야 됩니다. 가끔은 이렇게 종양같이 생겨서 아주 심하게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 맥도날드는 JTBC에 보낸 입장문에서 글로벌 공급업체가 생선 필렛을 만드는 과정에서 눈이나 검출기로 이물질을 찾아 없애고 있다면서 100%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객에게 합의를 요구한 데 대해선 보상 비용을 제공할 때 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며 규정상 동의서에는 당사자 간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어린아이들도 즐겨 먹는 음식이라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직접 취재한 최승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먼저 이 햄버거 패티에서 나온 이물질이 고래 회충이라는 건 뭐 여러 전문가들이 똑같이 이야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문제의 햄버거 조각을 저희 취재진이 직접 수거해서 대학교 연구실로 가져갔고요. 기생충학 전문가가 패티에서 이물질을 뜯어내 현미경에 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고래 회충의 유충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제보자가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마찬가지로 고래 회충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이물질이 나온 게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맥도날드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손님 B씨가 먹던 햄버거에서 금속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맥도날드 감자튀김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맥도날드 본사는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기생충이 나온 거라 이렇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뭐 이거부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경우에는 또 손님에게 합의부터 시도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무엇보다 원인부터 찾아서 설명부터 해주는 게 맞는 순서겠죠. 그런데 손님에게 돈을 주면서 더는 문제 삼지 말라는 합의서부터 요구한 건 대기업 측의 행동으로는 옳지 않다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물질이 나온 문제의 햄버거 조각까지 가져가겠다고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네, 제보자 역시 뭐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보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맥도날드가 문제의 햄버거 조각을 가져가고 당사자 간 비밀 유지 조항, 그러니까 바깥에 말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 조항에 동의하면 패티에서 기생충이 나왔다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하거나 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A씨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동하고 내가 그냥 말을 하지 않고 덮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겨도 누군가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소비자로서 옳은 일인가? 나 하나만 내가 입을 닫는다고 해서 괜찮은 건지. 이와 관련해서 맥도날드 측도 더 해명했는데요. 이번 보상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쾌하게 인식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부 규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승훈 기자였습니다. 일회용 생리대가 가려움증이나 생리통 같은 증상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1년 반 뒤에야 뒤늦게 공개됐는데 이 보고서엔 생리대의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된 사람이 불편함도 더 많이 느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다만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거라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특정 일회용 생리대를 썼던 사람들이 전에 없던 이상 증세를 호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부작용 피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8,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환경부와 식약처가 진행한 건강영향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예비조사 후 1차 조사에서 1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600명을 패널로 선정해 10개월간 2차 추적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 중 90.3%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겪었던 부작용으로는 생리대 혈색 변화가 가장 많았고 생리통과 여드름, 외음부의 가려움증, 두통 등을 호소했습니다. 보고서는 일회용 생리대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생리 중 불편 증상도 함께 늘었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건강에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며 화학물질 검출량도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업계는 생리 중 불편함이 생리대 물리적인 자극 때문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여전히 문제를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몰고 또 기업하고 정부한테 면죄부를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식약처가 조사를 마치고도 1년 반가량 시간을 끌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역학조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하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식약처는 방대한 자료 검토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반박합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어떤 충분한 검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발표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검토하고 검증을 하다 보니 여성단체들은 화학물질의 복합적인 노출에 따른 건강평가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음식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엄연한 범죄인데요. 식당뿐 아니라 네일샵까지 이런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피해자는 먹튀 사기를 당한 충격으로 쓰러져 언어 장애까지 겪고 있었는데 발표뉴스 윤정식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JTBC에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 일명 먹튀라고 하죠. 자, 그런 피해를 입은 데 중에 한 곳인데 직접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상황이 벌어졌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업소는 부산의 한 맥주집. 사건은 약 3주 전 개천절 연휴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 남녀 2명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바로 저 자리입니다. 아, 저 가장 문하고 가까운 자리요? 네네. 안쪽 빈 자리들을 두고 굳이 출입구 쪽에 앉는 일행. 이후 매장이 북적이자 한 명씩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못 잡았습니다. 인근에 보니까 저처럼 당하신 사장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마 기자님도 가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진짜 많을 겁니다. 지금 제가 그럼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바로 옆 맥주집을 들어가 봤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먹튀 네. 당하신 사장님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몇 번 당하셨어요? 4번이나 당했습니다. 4번. 4번이요? 네. 여기도 요주의 자리는 문 가까운 자리입니다. 문이 화장실이 있고 흡연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거기 갔다 돌아올 줄 아는 거죠? 네, 근데 안 돌아오십니다. 이 집도 당했고 그다음에 이 집도 당했고 가만히 있자. 지금 이 앞에 집은 혹시 어떤지. 저 사장님, JTBC에서 나왔는데 사장님네는 혹시 먹튀 안 당하셨어요? 아, 저희도 당했어요. 얼굴이 다 나와 있음에도 못 잡았었어요. 워낙 많다 보니 업주들이 직접 먹튀를 잡기도 합니다. 돈이 좀 모자란다고 돈 찾아올게요 하면서 아차 싶어서 내가 따라갔거든요. 금액이 얼마라고요? 32만 원. 기분이 얼마나 들었더라고. 오늘 매상 다 줘보게. 경찰에 접수되는 무전취식 신고는 한 해 평균 약 10만여 건. 미신고 건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습니다. 먹튀는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전에서 네일케어 가게를 하는 송영화 씨는 단골에 당했습니다. 케어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하는데 얼마예요? 저희 케어는 15,000원이에요. 여기에 색을 칠하고 장신구도 붙이면 금액은 크게 오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체 금액이 얼마였던 거예요? 총 해서 2번에 걸쳐서 15만 5천 원이 나왔었어요. 며칠을 기다렸지만 나중에는 연락도 안 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못 받은 돈 대신 메시지가 왔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카톡이 울리더라고요. 뭐 장사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간 곳은 병원. 제보하신 분 맞으세요? 예.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아, 저는 딸이에요. 따님이요? 네. 전 본인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대화가 안 되세요. 언어 장애가 있어요. 정 씨 아버지는 지난 4월 캠핑카 튜닝을 의뢰받았습니다. 견적은 약 1,700만 원. 하지만 차를 가져간 의뢰인에게 받은 돈은 1,200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해 소송을 준비하던 아버지는 쓰러져 병원 진세를 지고 있습니다. 뭐 500만 원 가지고 그래? 이럴 수가 있는데 저희 아빠한테 되게 큰 돈이었던 거죠. 지금은 뭐 아예 삶이 망가졌죠.
저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장난이지만 그걸 당하는 사람은 정말 삶의 전부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행동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중국이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을 확정지으며 당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시 주석과 대립각을 세운 리커창 총리가 물러나기로 결정되면서 시진핑 1인 통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이 갑자기 자리에서 쫓겨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차기 5년을 이끌어갈 200여 명의 중앙위원과 당 헌법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자리. 그 누구도 이견을 낼 순 없었습니다. 공개 투표로 찬반 여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당헌 수정안에는 예상대로 시진핑 주석을 당의 핵심으로 하고 그의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단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全党的核心地位，更加自觉地维护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权威和集中统一领导。 대신 공청단 출신으로 시 주석과 대립각을 세워온 리커창 총리는 중앙위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차기 총리엔 시 주석의 측근 가운데 한 명이 뽑힐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최고 지도부 7명 중 후진타오 전 주석 계열의 2명도 바뀝니다. 당헌 수정에 지도부 교체까지 향후 5년간 중국의 모든 권력이 시 주석에게 집중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시 주석 1인 통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폐막식에 참석했던 후진타오 전 주석이 돌연 경비원에 의해 강제로 밖으로 쫓겨나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퇴장 직후 투표가 진행됐고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후 전 주석의 퇴장이 리커창 총리 등 그의 주요 정치 세력의 퇴진과 맞물려 묘한 여운을 낳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요새 정치권, 대선 자금, 서해 피격 사건 수사 등을 놓고 여야는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요, 여야 의원들이 정말 모처럼 한마음 한목소리를 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참 드문 일인데요. 바로 구글을 향해서 말이죠. 구글이 불투명한 매출 구조를 만들어서 조사 회피를 하고 있다. 이거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투명한 매출 구조를 만들었고요. 실제 플레이 사업은 싱가포르에서 진행이 됩니다. 국내 매출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매출은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6조에서 8조, 30% 잡으면 1년에 2조 원 이상 가져가요, 구글이. 그런데 100매덕 내놓고 지금 답변하는 게 뭐 일개 중소기업 100억짜리도 그리 답변 안 해요. 자,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 코리아 사장을 향해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마디로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가면서도 세금은 적게 낸다, 이런 지적인 거죠. 구글 플레이 매출은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 법인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구글 코리아는 광고만 담당하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구글 코리아라는 이름보다는 구글 광고본부 같아요. 구글 광고본부 코리아. 거기에 본부장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럼 내가 유튜브에 내는 돈은 뭐냐? 깡통 회사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 지금 가입해가지고서 한 달에 8,000원인가를 지금 결제하고 있거든요. 구글 코리아 깡통 회사입니까?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 0원인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실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T 공룡들의 조세 회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대규모 공장이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니니까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들도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이냐 논의가 활발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국감장에서뿐만 아니라 여야가 앞으로도 계속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지 일주일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모인 협의회에서도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자, 입장문을 전하기에 앞서서 어제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임원진들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비판 여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죠. 특히 사고 다음날 사고 장소 인근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교를 중심으로 대자보가 붙는 등 불매운동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는 SPC그룹과 허영인 회장의 기부금으로 설립한 SPC 연구동이 있는데 여기에도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매운동을 하자는 게시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SPC 본사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인 가맹점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의 입장문을 보면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질책에 가맹점주들도 같은 마음이며 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빵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내부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SPC그룹은 어제 안전 경영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었는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에 강원 영동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전국이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